자, 지금 요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div 한 다음에 꺽쇠 a. 자,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꺽쇠를 이용하면 무조건 무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부모 자식 관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요. 각각의 얘네들을 div의 자식인 a, 그 다음에 href,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이렇게 써볼게요. 타겟 블랭크도 써볼까요? 그냥 타겟 블랭크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혹시라도 이거 자동 완성이 안 되는 분들은 요걸 지웠다가 다시 한번 쓰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은 지웠다가 다시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라는 걸로 이제 부모 자식 관계로 지금 코드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링크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거를 좀 복사를 할게요. 자, 얘는 내부. 그 다음에 뭐 얘는 섹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얘는 다음.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엘리먼트가 총 몇 개인 거예요? 3개인가요? 아니죠. 엘리먼트는 div 엘리먼트, a 엘리먼트, 내부 엘리먼트, a 엘리먼트, 섹션 엘리먼트, a 엘리먼트 하니까 총 몇 개인 거예요? 둘이니까 6개인 거죠. 근데 여기서 a 엘리먼트만 따지고 보면 몇 개인 거예요? 3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A 엘리먼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CSS에다가 A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몇 명의 A가 검색이 된다? 당연히 3명의 A가 검색이 되겠죠. 왜냐면 A 엘리먼트가 몇 개 있어요? 3개잖아요. 그죠? 3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썼을 때 A 엘리먼트가 3명이 검색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가 그림 주게 되면 다 뭐예요? 다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네이버 요 녀석만 색상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로 접근해서 A를 검색하면 현재 ASML상에 A가 총 3명이 검색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네이버라는 건 얘만이잖아요. 얘만 지금 초록색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div, 자, 웬만하면 띄어쓰기 쓰세요. 띄어쓰기 꺽쇠 a. 자, 이게 뭐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아까 제가 꺽쇠는 뭘 의미한다 했죠? 부모 자식을 의미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div의 자식인 a 엘리먼트를 검색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div의 자식인 a 엘리먼트를 검색하겠다. 그러면 현재 div의 자식인 a 엘리먼트는 몇 명 있는 거예요? ASML상에 div의 자식인 A는 몇 명이에요? 하나죠. 그죠? 한 명이죠. 이 녀석 한 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A에다가 자, 컬러를 제가 그린이라 썼어요. 자, 그린 쓰면 다 바뀐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 라인에다가 동일한 속성으로 컬러를 핑크로 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속성이 들어가요? 당연히 컬러 핑크라는 속성이 들어가겠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일한 이제 뭐 엘리먼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속성도 동일한 녀석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마지막에 나온 녀석이 이긴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가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모든 녀석이 그린으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뭐라 했죠? 이 div의 자식인 A만 검색하고 싶다요. 그러면 여기다가 div의 자식인 A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얘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요거를 어떻게 써볼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A 엘리먼트가 있다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온 녀석이 이긴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이 A 엘리먼트 아까 네이버 그 녀석은 색상이 핑크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초록색이 그대로 들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초록색 그대로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꺽쇠를 이용해서 선택한 요소가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아요. 뒤에 동일한 이제 엘리먼트를 검색해서 그 녀석한테 여러분의 디자인 속성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DIV의 자식인 A가 검색 순위가 좀 더 높고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의 속성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바로 DIV의 자식인 A.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선택자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요 꺽쇠를 무슨 선택자라 하냐면 자식 선택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식 선택자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짜야 된대요. 그러면 테이블을 짤 때 어떻게 짠다? 여기다가 테이블 쓴 다음에 뭐 t바디만 써볼게요. t바디 그 다음에 뭐 tr 그 다음에 뭐 td 5개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테이블에 뭐야? 오타 왔네요. 자, 테이블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코드에서 테이블의 자식 몇 명? 하나죠. 그죠? tr의 부모는 누구예요? tr의 부모는 t바디죠. 그죠? 테이블이 아니에요. t바디예요. 그러면 t바디의 부모는 누구예요? 그죠? t바디의 부모는 테이블이죠. 그죠? 자, tr의 아빠의 아빠는 누군 거예요? 아빠의 아빠. 그쵸? tr의 아빠의 아빠는 당연히 테이블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테이블의 자식의 자식은 누구예요? 당연히 tr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바로 밑에 학렬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밑에 학렬. 그죠? 그러면 테이블의 자식은 몇 명? 한 명. 그러면 테이블의 손자는 몇 명일까요? 손자. 손자 몇 명일까요? 한 명이죠. 그렇죠. 손자. 왜냐면 이제 이거는 TD는 손자라, 증손자라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럼 증손자는 몇 명이에요? 그렇죠. 증손자는 5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테이블의 후손은 몇 명일까요? 후손. 자, 우리가 이제 왜 예를 들어서 뭐 당군이라 했을 때 당군이 후손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후손이 예를 들어 10억 명이래요. 10억 명. 그러면 자식은 엄청 많겠지는 않지만 자식이 10명이라 가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후손과 그 다음에 자식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자식은 바로 밑에 학렬이죠. 근데 후손 안에 자식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이블의 후손이라면 몇 명이 되는 거다? 총 7명이 되는 거다. 그죠? 왜냐면 테이블의 자식 뭐 t바디, tr, 그 다음 td까지 후손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테이블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검색이잖아요.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하나 검색되는 거, 하나. 지금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내용까지 검색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테이블, 오직 테이블만 짚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만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 t바디라고 쓰게 되면 이건 몇 명이 검색돼요? 현재 t바디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몇 명? 한 명 검색되는 거예요, 한 명.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번에는 테이블에 자식인 t바디라 했어요.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쵸? 테이블에 자식인 t바디니까 한 명이 검색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td라 썼어요. 그러면 td는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3명이 검색되는 겁니다. td. 그죠? 그러니까 td는 3명이 검색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번엔 t바디에 자식인 td라 했어요. 자, 몇 명 검색돼요? 검색 안 되죠. t바디에 자식인 td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t바디의 손자죠. 자식이 아니라 t바디의 자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tr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td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녀석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선택이 된다 안 된다? 선택 안 됩니다. 검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t바디의 자식은 오직 tr밖에 없다. 그럼 td의 부모는 누구예요? tr이죠. tr의 부모는 누구예요? t바디고, t바디의 부모는 테이블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t바디의 자식이어야만 되고, 자, 제가 만약에 t바디 한 다음에 플러스라 썼어요. 자,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자, 이런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플러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플러스는 인접 동생 선택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플러스는 인접 동생 선택자다. 요거는 이따가 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은 요거는 뭐다? 요런 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TD를 검색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T바디의 자식인 TR, TR의 자식인 TD. 결국에는 TD를 검색한다는 거예요? TR을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죠? 맨 끝에 있는 TD를 검색하겠다는 거예요. TD. 그죠? 그래서 TD니까 총 3명의 TD가 검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T바디는 테이블의 자식이고, TR은 T바디의 자식이고, TD는 TR의 자식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만 써볼게요. 여기다가 TD를 이렇게 쓰게 되면 몇 명이 검색돼요? 몇 명? 2명 검색되겠죠. 2명. 그쵸?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TD라 썼어요. 자, 이 플러스가 뭐냐면 인접해 있는 동생을 찾는 인접 동생 선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1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1과 2라 쓸게요. 자, 컬러를 쓰고 컬러를 한번 줘볼 건데, 자, 레드라 쓰게 되면 누가 색상이 변경된다? 자, 보이죠? 2가 색상이 변경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썼을 때 TR의 자식인 TD가 2명인데 거기에 인접해 있는 TD니까 얘가 검색이 되는 거라고요. 인접해 있는 동생. 참고로 선택자에는 형을 선택한다든지 부모를 선택하는지 그런 선택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모, 그러니까 자식 선택자 또는 인접해 있는 동생 선택자, 그런 식인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T바디에 지금 다시 테이블과 TD는 무슨 관계라고요? 후손 관계라 했죠. 후손. 그죠? TD 입장에서 얘는 테이블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TD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테이블, 그 다음에 그의 자식인 뭐 T바디, 그의 자식인 TR,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석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코드가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를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띄어쓰기 있죠? 자, 제가 저번에 쉼표랑 띄어쓰기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띄어쓰기가 바로 뭐냐면 후손 선택자입니다. 띄어쓰기. 자, 띄어쓰기가 바로 뭐다? 후손 선택자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테이블의 후손인 TD를 검색하겠다. 그러면 테이블의 후손인 TD는 몇 명? 2명이니까? 자, 보시나요? 빨간색이 이렇게 2개 나온 거.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그래서 꺽쇠는 자식 선택자고, 플러스는 인접해 있는 동생 선택자고, 띄어쓰기는 바로 뭐다? 후손 선택자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작성했던 걸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div의 후손인 A 이렇게 썼어요. 그럼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쵸? div의 후손인 A니까 1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div 안에 있는 A가 검색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A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몇 명? 당연히 2명이 검색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만약에 A의 뭐 자식으로 A가 있고 A의 자식으로 A가 있다. 그럼 다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총 3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A, 그죠? 그러니까 총 3명이 검색이 되는 거죠. 왜? 후손이니까. 그죠? 결국에는. 그런 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 후손 선택자라는 개념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섹션 안에 있는 A를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섹션에 자식인 A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접근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녀석,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녀석의 색상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후손 선택자 절대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후손선택자를 쓴다 해가지고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택자 개념이 익숙치 않은데 멋부린다고 후손선택자 쓰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잘못되냐면 내가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후손 선택자를 이용해서 뭔가를 선택할 때 꼬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녀석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연습을 하시고 그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후손 선택자는 다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꺽쇠 이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선택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건데 선택자는 뭐다? 자식 선택자, 인접 동생 선택자, 후손 선택자. 요 정도는 여러분이 다 외우고 외워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